5억? 5억을 다 어디에 기부한다고요? 며느리 선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가 바들바들 떨렸죠. 은행 잔고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기부 약정서까지. 아들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지만 73세 박정수 씨는 담담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내가 번 돈이니까 내가 쓰고 싶은 곳에 쓰는 거야. 그 한마디에 온 집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주저앉았고 아들은 머리를 감출죠. 대체 평범해 보였던 이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왜 갑자기 이런 충격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 걸까요? 만약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모든 일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달 전이었습니다. 박정수 씨는 오늘도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아들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며느리가 좋아한다던 한과와 아들이 어릴 때 즐겨 먹던 사과가 들어 있었죠. 배를 누르자 며느리 선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아버님이세요? 목소리부터 벌써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선미는 대충 인사만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전혀 반갑지 않았죠. 오히려 왜 또 오셨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가져온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네가 좋아한다고 해서 사왔다. 아, 네. 고맙습니다. 선미는 받기는 했지만 그냥 현관 신발장 위에 툭 올려놓았습니다. 열어보지도 않았죠. 거실로 들어가니 아들 민호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고개만 돌려 인사했습니다. 정수 씨는 소파 한쪽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마치 남의 집에 온 손님처럼 말이죠.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그냥 그렇게 지내죠. 민호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아버지가 와도 반가워하지 않는 것이 역력했죠. 선미는 부엌에서 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일회용 종이컵이었습니다. 집에 손님용 찻잔이 없을 리 없는데 굳이 종이컵을 준 것이죠. 정수 씨는 아무 말 없이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저녁은 드시고 가실 거죠? 선미가 물었지만 그 말투에서는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는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정수 씨는 이미 눈치를 챘습니다. 아니다, 그냥 가야겠다. 너희도 바쁠 텐데. 아, 그러세요? 그럼. 선미는 안 간다고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이었죠. 정수 씨가 일어서자 민호도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벌써 가세요? 역시 진심으로 만류하는 말투는 아니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정수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 그 순간 선미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죠. 네,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정수 씨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죠. 진짜 언제까지 이럴 거야? 맨날 오시고. 선미의 불평하는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목소리 좀 낮춰. 들리겠어. 들리면 어때? 정말 부담스럽다고. 정수 씨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죠.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은 척 계속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정수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을 낳고 키우고 결혼시켜 주었는데 이제는 짐이 되어버린 걸까요?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정수 씨는 아들 집을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불이 켜진 창문 너머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자신이 없을 때는 그렇게 즐거워 보이는데 정작 자신이 가면 분위기가 냉랭해집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짐이 된 건가? 정수 씨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없었죠.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전화를 해봤자 또 귀찮아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하는 길, 정수 씨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하지만 점점 선명해져 가는 어떤 결심 말이죠. 그 다음 주였습니다. 정수 씨는 또다시 아들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민호가 어릴 때 좋아했던 붕어빵을 사들고 왔죠. 길에서 우연히 붕어빵 장수를 만나 옛 생각이 나서 산 것이었습니다. 배를 누르자 이번에도 선미가 나왔습니다. 아, 아버님. 역시나 반갑지 않은 표정이었죠. 이거 민호가 어릴 때 좋아했던 건데 길에서 봐서 사왔다. 정수 씨가 따뜻한 붕어빵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선미는 받기는 했지만 곧바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사실 오늘은 좀 바빠서요. 친정 엄마가 오시기로 했거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오는 것이 귀찮았을 뿐이죠. 아, 그래? 그럼 나는 그냥 가야겠네. 정수 씨는 실망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다음에 다시 오세요. 선미는 미안하다는 말은 했지만 표정에서는 안도감이 역력했습니다. 정수 씨가 돌아서려는 순간 민호가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응, 왔는데 내 장모님이 오신다니까 그냥 가려고. 아, 그러세요? 그럼. 민호도 특별히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내 눈치를 보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다시 혼자가 된 정수 씨는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었죠. 며칠 후에는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정수 씨가 미리 전화를 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다. 오늘 저녁에 잠깐 들를까? 아버지, 오늘은 좀 곤란해요. 선미가 몸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1시간 후 정수 씨는 우연히 아들 부부가 쇼핑몰에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선미는 멀쩡해 보였고 둘 다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죠. 정수 씨는 그냥 못 본 척 지나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정수 씨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부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 부부가 자주 안부를 물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뜸해졌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정수 씨는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아들 결혼할 때 집도 사주고 결혼 비용도 다 됐는데 뭐가 부족했을까요? 며느리한테 잘못한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눈치껏 간섭하지도 않고 명절에도 무리한 요구 안 하고 용돈도 꼬박꼬박 드렸는데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짐스러워할까요? 핸드폰을 들여다보니 아들에게서 온 연락이 일주일째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이틀만 연락이 없어도 걱정되어 전화했는데 이제는 먼저 전화하기가 부담스러웠죠. 전화해봤자 바쁘다, 다음에 연락드린다는 말만 들을 테니까요. 저녁을 혼자 먹으며 정수 씨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어떤 기업인이 사회에 거액을 기부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었죠. 이 기업인은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수 씨는 리모컨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유심히 바라봤죠. 저 사람은 자식들이 뭐라고 했을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밤 정수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자신이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은 있지만 없는 것 같고, 며느리는 자신을 완전히 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러던 중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수 씨가 아들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 좀 아픈 것 같다.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더 받아보라고 하네. 사실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 생기는 자연스러운 증상이었죠. 하지만 정수 씨는 아들이 걱정해 줄까 싶어서 조금 과장해서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큰 병은 아니죠? 민호의 반응은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잘 모르겠다. 일단 더 검사해 봐야 할 것 같고. 아, 그럼 결과 나오면 연락 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병원에 같이 가자는 말도, 집에 가서 간병해 주겠다는 말도 없었죠. 전화를 끊고 정수 씨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정수 씨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확실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죠. 며칠 후 정수 씨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보관해 두었던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통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험 서류들. 한 장 한 장 들여다보며 정수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마침내 정수 씨는 어떤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결심을 말이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정수 씨는 평소와 달리 미리 전화를 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다. 오늘 저녁에 잠깐 들러도 될까? 할 말이 있어서. 아버지, 오늘은 진짜 안 될 것 같은데요. 선미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또 핑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수 씨가 물러서지 않았죠. 그럼 선미 나간 다음에라도 잠깐 보자. 중요한 얘기가 있다.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민호도 이상함을 느꼈죠.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저녁 8시쯤 오세요. 저녁 8시 정수 씨는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선물도 없었죠. 문을 연 것은 선미였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응, 민호 있나? 네, 안에 계세요. 선미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어색했습니다. 뭔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거실에 앉아 민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좀 이상하던데. 정수 씨는 잠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선미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민호야, 아버지가 나이도 들고 해서 생각해 본 게 있다.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는 너희 집에 자주 오지 않을 생각이다. 민호는 조금 놀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거든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너희도 바쁘고 나도 혼자 지내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사실 정수 씨는 며느리와 아들의 눈치를 본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뜻밖에도 부엌에서 선미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그게 아니라. 선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죠. 사실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었어요. 정수 씨와 민호 모두 선미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이 너무 자주 오시니까.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정수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호는 바쁘게 일하는데 아버님이 오시면 신경 써야 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아이들 돌보랴, 집안일 하랴 정신없는데. 여보, 그렇게 말하면. 민호가 말리려 했지만 선미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버님이 하룻밤만 주무시고 가셔도 저는 너무 불편해요. 집이 좁기도 하고 아이들도 할아버지 오시면 떠들어서. 정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단 하룻밤도 주무시는 건 정말 곤란해요. 죄송하지만 선미는 양손을 앞으로 내밀며 거부의 뜻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 순간 정수 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단 하룻밤도 안 된다고? 자신이 키운 아들의 집에, 자신이 사준 집에서 하룻밤도 잘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선미야, 그렇게 말하지 마. 민호가 말렸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도 아내와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정수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알겠다. 알겠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아니다, 괜찮다. 내 마누라 말이 맞다. 내가 생각이 짧았네. 정수 씨가 현관으로 향하자 민호가 따라왔습니다. 아버지, 선미가 말을 좀 심하게 했네요.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이제 알겠으니까 걱정 마라. 신발을 신으며 정수 씨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안 올 테니까.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다. 나도 이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서. 문이 닫히고 정수 씨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휘청거렸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왜 말리는 척해? 선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참아야 해?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 정수 씨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또 눌렀습니다.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정수 씨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단 하룻밤도 안 된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짐스러운 존재가 되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죠. 정수 씨는 서랍에서 서류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통장들, 부동산 등기부등본들. 이 모든 걸 누구를 위해 모았나?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며느리와 손자들을 위해서였죠. 하지만 정작 그들은 자신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재산도 그들에게는 짐이 되겠네. 정수 씨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쳤습니다. 며칠 전 텔레비전에서 본 기업인의 모습이 떠올랐죠. 거액을 사회에 기부한 그 사람 말입니다. 나를 짐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재산도 짐이 될 테니까. 정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충격적인 결심을 말이죠. 다음 날부터 정수 씨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확실하게 말입니다.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죠.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은행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창구 직원이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통장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정수 씨가 가방에서 여러 개의 통장을 꺼냈습니다. 직원의 눈이 조금 커졌죠. 잔액 확인부터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통장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점점 놀라는 기색으로 변했어요. 고객님, 이 통장들 잔액이 얼마나 되나요? 총 3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정수 씨는 담담하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듣고 있던 다른 고객들은 깜짝 놀랐죠. 평범해 보이는 할아버지가 3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 돈들을 하나의 통장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은행 업무를 마친 정수 씨는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였죠.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집을 팔려고 합니다. 아, 매매요?
어느 지역 집이신가요? 정수 씨가 주소를 말하자 중개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 아파트요? 그쪽은 요즘 시세가 꽤 올랐는데. 몇 평이세요? 34평형입니다. 아, 그럼 지금 시세로는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정말 파실 거예요? 네, 팔겠습니다. 중개인은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은 집을 팔기보다는 사려고 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혹시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서류 준비해서 다시 오시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나온 정수 씨는 또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보험회사였죠. 어르신, 보험 해지를 원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혹시 어떤 이유로 해지하시는 건가요? 지금 해지하시면 손해가 좀 있을 텐데요. 정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직원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업무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여러 곳을 다니며 정수 씨는 자신의 재산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정수 씨는 책상에 앉아 메모지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매각 예상 금액 1억 5천만 원. 예금 총액 3억 4천만 원. 보험 해지 환급금 4천만 원. 계산해보니 총 5억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면 꽤 의미 있는 기부가 될 수 있겠네. 정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호에게서 온 전화였죠. 아버지,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선미가 말을 좀 심하게 했네요. 아니다, 괜찮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웠어. 그래도 아버지인데 우리가 너무 했나 싶어서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지는 않았죠. 민호야, 아버지가 하나 물어볼 게 있다. 네, 말씀하세요. 만약에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어떨 것 같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그냥 궁금해서. 솔직하게 말해봐.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슬프죠. 아버지인데. 하지만 목소리에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형식적인 대답 같았죠. 그러냐? 그럼 다행이다. 아버지, 정말 왜 그런 말씀하세요? 몸이 안 좋으신가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생각해 본 거야. 전화를 끊고 정수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별로 상관없어 하는구나. 정수 씨의 마음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며칠 후 정수 씨는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사회복지재단, 기부, 재산기부 같은 키워드로 말이죠. 여러 재단들이 나왔습니다. 어린이를 돕는 곳, 노인을 돕는 곳, 장애인을 돕는 곳. 정수 씨는 그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곳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내 가족들이 원하지 않는 돈이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낫겠어. 그렇게 정수 씨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죠. 아들도 며느리도 아무도 정수 씨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야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될 테죠. 정수 씨는 책상 서랍에 모든 서류를 정리해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장의 종이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기부 계획서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단계만 남았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 씨는 마침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파트 매각도 완료되었고 모든 예금도 하나의 통장으로 정리했죠. 총 5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사회복지재단도 찾았습니다. 오랜 시간 운영되어 온 곳으로 투명한 기부금 사용으로 유명한 재단이었죠.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알리는 일이었죠. 정수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다.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집에 잠깐 와라. 너희한테 알려줄 게 있어서. 지금요? 갑자기요? 민호는 조금 귀찮아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응, 중요한 일이야. 선미도 같이 와라. 아버지, 선미는 아이들 돌봐야 해서. 아이들도 같이 데려와. 다 들어야 할 얘기야. 정수 씨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민호도 이상함을 느꼈죠. 알겠습니다. 그럼 저녁에 갈게요. 1시간 후 아들 가족이 정수 씨 집에 도착했습니다. 선미는 내심 불만스러워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죠. 할아버지. 손자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왔구나. 앉아라. 정수 씨는 소파에 가족들을 앉히고 책상에서 서류들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그게 뭐예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야. 정수 씨는 첫 번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은행 잔고 증명서였죠. 민호가 받아서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잔고 증명서야. 보면 알잖아. 선미도 궁금해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며 소리를 질렀죠. 5억? 5억이라고요? 맞다. 5억 3천만 원 정도 된다. 가족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줄만 알았던 할아버지가 이런 거액을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아버지, 이 돈이 어떻게?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그동안 티 안 냈을 뿐이지. 그때 선미가 두 번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부동산 매각 계약서였죠. 아버님, 이건 뭐예요? 집을 파셨다고요? 응, 팔았어. 왜요? 갑자기 왜 집을? 선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필요해서. 정수 씨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민호가 세 번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사회복지재단 기부 약정서였죠. 민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설마 이게. 맞다. 이 돈을 다 기부하기로 했어. 뭐라고요? 선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5억을 다 기부한다고요? 그래. 정수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정신이 있으세요?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민호도 당황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한참 생각해 본 거야. 생각해 봤다고요?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선미가 소리쳤습니다. 왜 너희한테 상의해야 하나? 내 돈인데. 그래도 가족인데. 왜 우리한테 안 물어보세요? 가족? 정수 씨가 선미를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단 하룻밤도 못 재운다고 했잖아. 오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했고. 선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한 말이 떠올랐거든요. 그때는 제가 좀 예민해서. 아니야. 솔직한 마음이었을 거야. 정수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너희한테 이 돈도 부담이 될 테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민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때는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다시 생각해 볼 것도 없어. 이미 다 결정했어. 아버님,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선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너무하다고. 내 돈을 내가 쓰는 게 너무한 거야. 정수 씨의 목소리에 서늘함이 섞였습니다. 우리가 언제 아버님 돈을 달라고 했어요? 안 달라고 했지. 나 자체를 원하지 않았으니까. 그 말에 가족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진짜 마음을 바꿀 수 없으세요? 민호가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없어. 이미 서류도 다 준비했고 내일 재단에 가서 최종 계약할 거야. 아버지. 그리고 하나 더 말해둘 게 있어. 정수 씨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서류야. 민호가 서류를 받아보는 순간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회사 등기부등본이에요? 그래. 내가 40년 동안 운영했던 회사야.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셨다고요? 선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이었지만 직원 200명 정도 되는 제법 큰 회사였어. 가족들은 완전히 멍해졌습니다. 평범한 할아버지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성공한 사업가였던 거죠. 그럼 아버지는 빈손으로 시작해서 40년 동안 키운 회사야. 5년 전에 팔았어.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왜 아버지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하지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 가족은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정수 씨는 그들을 붙잡지 않았지만 민호와 선미는 차마 집에 갈 수가 없었죠. 5억이라는 거액이 내일이면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에 잠도 올 리 없었거든요. 아버님, 정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선미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생각할 건 다 했어. 결정도 끝났고. 정수 씨는 단호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시면. 가족이라고 했나? 정수 씨가 선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내가 물어볼게. 나한테 뭔가 생기면 너희가 돌봐줄 거야? 당연하죠. 아버님인데. 선미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습니다. 단 하룻밤도 못 재운다던 사람이? 선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때는 선미가 좀 힘들어서 그랬어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진심이 아니었다고? 그럼 뭐가 진심이야? 지금이 진심이에요. 정말로 아버지를 모시고 싶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 씨는 씁쓸하게 웃었죠. 돈 때문에 갑자기 효자가 된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가 가난한 노인이었으면 이렇게 매달렸겠어?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의 말이 맞았거든요.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인정할게요. 하지만 이제라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달라진다고? 언제까지? 정수 씨가 물었습니다. 이 돈이 없어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지. 그 말에 민호와 선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도록 실랑이가 계속되었지만 정수 씨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장을 차려입었죠. 아버지, 정말 가시는 거예요? 민호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저희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왜? 그냥. 같이 가고 싶어서요. 정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너희도 봐야 할 것들이 있을 거야. 재단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재단 관계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박정수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최종 계약이시죠? 네, 맞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기부해 주시다니. 관계자의 말에 민호와 선미는 더욱 절망스러워졌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정수 씨의 손을 바라보며 선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정말 안 되나요? 하지만 정수 씨는 이미 서명을 끝낸 후였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기부금은 일주일 안에 이체될 예정입니다. 재단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정수님께서는 우리 재단의 명예이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어떠시겠어요? 명예이사요? 네, 이렇게 큰 기부를 해주신 분께는 재단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지켜보고 싶으니까. 재단에서 나오는 길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끝난 것이었죠. 그런데 그때 정수 씨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한테 할 말이 하나 더 있어. 네.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 일에는 다른 이유도 있어. 다른 이유요? 선미도 궁금해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진짜 이유를 말해줄게. 정수 씨는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앉히고 말하기 시작했죠. 너희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건 진짜 이유가 아니야. 네. 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왜요? 너희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 정수 씨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돈이야? 사람이야? 그 질문에 민호와 선미는 멈칫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너희가 나를 찾은 건 돈 때문이었잖아. 그게 아니라고 할 수 있어?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나는 너희가 돈이 아니라 나 자체를 원했으면 좋겠어. 내가 가난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말이야. 정수 씨의 말에 가족들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돈이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 그게 진짜 사랑이야? 선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하지. 정수 씨는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 내게는 돈이 없어. 그래도 너희 아버지이고 할아버지야. 그런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 말에 민호와 선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족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이죠. 하지만 과연 이들이 진짜로 변할 수 있을까요? 카페에서 나온 후 정수 씨는 가족들을 다시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앉아라.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줄게. 정수 씨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너 어릴 때 사진이야. 사진 속에는 5살 정도 된 민호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수 씨와 아내가 양쪽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죠. 이때를 기억하나? 아니요. 너무 어려서. 네가 심한 병에 걸렸었어. 의사들이 위험하다고 했지. 정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치료비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아나?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천만 원이었어. 지금으로 치면 억 단위야. 선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우리 집을 팔았어. 그리고 내가 하던 작은 사업도 정리했지. 정수 씨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그때 집 매매 계약서야. 계약서에는 25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아버지는 무일푼이 됐지. 하지만 상관없었어. 네가 살기만 하면 되니까.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시작했지. 빈손으로 말이야. 정수 씨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경비를 섰어.
너희 엄마도 식당에서 일했고 그렇게 힘들게 사셨구나. 선미가 중얼거렸습니다. 힘들지 않았어. 너희 가족이 있으니까. 그게 힘이 됐거든. 정수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모으고 또 모아서 작은 공장을 하나 샀어. 그게 내 회사의 시작이었지. 와. 민호는 감탄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생각한 게 있었어. 무엇을요? 이 돈을 누구를 위해 모으는가 하는 거지. 정수 씨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였어. 너희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말이야. 아버지. 하지만 돈을 모으면서 점점 걱정이 생겼어. 무슨 걱정이요? 선미가 물었습니다. 혹시 너희가 돈만 보고 나를 대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말이야. 그 말에 민호와 선미는 뜨끔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티를 안 냈어.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했지. 그랬구나.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거든. 정수 씨의 목소리가 슬퍼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어.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야. 정수 씨는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너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이 있어. 뭐라고 하셨어요? 민호가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지 꼭 확인해 보라고 했어. 정수 씨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쓴 거야. 이런 방법이요? 평범한 노인인 척하면서 너희 반응을 지켜본 거지. 선미가 깨달았습니다. 그럼 아버님이 자주 오신 것도 너희가 어떻게 대하는지 보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저희는 선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짐으로 생각했지. 정수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 내가 평생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니. 민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진짜로 변해야지. 정수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한테는 돈이 없어. 그냥 평범한 늙은 아버지일 뿐이야. 상관없어요. 민호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야? 네, 정말이에요. 선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님이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 말을 믿어야 할까? 정수 씨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변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민호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어떻게? 지금부터 아버지를 진짜 가족으로 모실게요. 돈이 아니라 아버지 자체를 말이에요. 쉽지 않을 거야. 습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거든. 그래도 노력할게요. 선미도 다짐했습니다. 저도 아버님께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진짜 며느리 역할 제대로 할게요. 정수 씨는 한참 동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알겠어. 기회를 줄게. 민호와 선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기부한 돈은 절대 되돌릴 생각하지 마라. 그 돈은 이제 정말 필요한 사람들 것이야. 네, 알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너희를 시험할 수도 있어. 그때마다 진심을 보여줘라. 네, 아버지.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정수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한 가지만 더 말해줄 게 있어. 또 뭐가 있어요? 이번 일에는 정말 마지막 비밀이 하나 더 숨어 있어. 가족들은 또다시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마지막 비밀은 무엇일까요? 정수 씨는 마지막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죠. 이게 뭐예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마지막 비밀이야. 정수 씨는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또 다른 서류가 들어 있었죠. 사실 내가 기부한 건 전부가 아니야. 네. 가족들이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미가 물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큰 재산을 가지고 있어. 정수 씨가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주식 투자 내역서였죠. 이게 뭐예요? 10년 전부터 조금씩 투자해온 주식들이야. 지금 가치로는 10억 정도 돼. 민호와 선미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10억이라고요? 그래. 이건 아무도 모르게 따로 관리해왔어. 그럼 왜 이걸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를 정말 마지막까지 시험해보고 싶었거든. 정수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약 너희가 5억을 기부했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원망한다면 이 돈도 모두 기부할 생각이었어.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돈은 원래 계획대로 너희에게 줄게. 아버지.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말씀하세요. 이 돈을 받으려면 진짜로 변해야 해. 지금처럼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네, 알겠어요. 선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지금 당장 주는 게 아니야. 네. 1년 동안 지켜볼 거야. 너희가 정말 변했는지 말이지. 정수 씨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1년 동안 진짜로 나를 가족으로 대해준다면 그때 이 돈을 물려줄게. 1년이요? 짧다고 생각해? 평생을 함께 살아갈 건데. 민호가 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1년이라니까 오히려 짧게 느껴져요. 정말이야? 네. 저희는 앞으로 평생 아버지를 모실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요. 선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 정말 알겠어요. 가족이 뭔지 말이에요. 정수 씨는 만족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해볼까? 뭐요? 진짜 가족으로 살아보는 거 말이야. 그날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민호는 매일 아버지에게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바쁘다는 핑계 대신 시간을 내서 자주 방문했죠. 선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오시면 정성껏 음식을 차려드리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밤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괜찮나? 불편하지 않고?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집인데요. 선미의 말에 정수 씨는 뭉클했습니다. 손자들도 할아버지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정수 씨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깔깔 웃었죠. 할아버지, 내일도 와요. 그래, 내일도 올게. 정수 씨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을 때 정수 씨는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나? 매일 이렇게 신경 쓰느라? 전혀요. 오히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민호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 때문이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아버지가 좋아요. 정말이야? 네.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왜 그동안 몰랐을까 싶어요. 선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왜? 아버님이 이렇게 좋은 분인 줄 몰랐어요. 가족들에게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수 씨는 감동했습니다. 이들이 진짜로 변한 것 같았거든요. 1년이 다 되어갈 무렵 정수 씨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 정말 많이 변했구나. 아버지 덕분이에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나 덕분이 아니야.
너희가 노력한 거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요. 선미가 말했습니다. 그럼 약속을 지킬 때가 됐네. 정수 씨는 주식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 네, 말씀하세요. 이 돈이 없어도 지금처럼 나를 대할 수 있겠어? 민호와 선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럼 이 돈도 기부할까? 정수 씨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정말이야? 네. 저희는 이제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선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돈보다 아버님이 훨씬 소중해요. 그 순간 정수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말이죠. 고맙다. 정말 고마워. 정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그날 이후 정수 씨는 주식을 정리해서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을 받았죠. 진짜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지금도 정수 씨는 아들 집을 자주 방문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짐이 아니라 소중한 손님으로 환영받죠. 아버님 언제든지 오세요. 여기는 아버님 집이에요. 선미의 말에 정수 씨는